2025년 6월 17일 월요일 바쁜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소식 브리핑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10가지 소식, 빠르게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이 있고요. 또 중동 분쟁에 따른 K방산주 급등, 현대차그룹 노조의 특별성 가급 요구,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그리고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환 소식도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페이 교통카드 연동 확정, 계란값 급등과 공정위 조사 착수, 코인 시장 위축과 코스피로의 자금 이동 소식, HS요성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본입찰 소식과 마지막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확정 소식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5.31% 상승해서 24만 8천 원. 와,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도 그 덕분인지 1.8% 올라서 2,946.66. 이제 정말 3,000선까지 한 53포인트 정도 남았네요.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도 좋고요. 또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게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죠. HBM 경쟁력이 역시 크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분쟁 영향으로 K방산주들이 급등했어요.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격화되면서요. 특히 한화 시스템은 무려 18% 넘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다른 방산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중동 지역의 그 무기 수요, 이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대감이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그룹 노조 소식입니다. 임단 여부를 앞두고 좀 강경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아노조에서는 특별 성과급으로 2천만 원 이상 이걸 요구하는 논의가 있다고요? 네,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룹 전체 실적이 사상 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좀 나눠달라, 이런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구 수준이 좀 높아서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2천만 원이면 상당한데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엔 LG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중국 5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에 1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사륙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그 차세대 규격이요? 네, 2025년 말부터 6년간 공급하기로 했는데 국내 배터리사가 중국 메이저 완성차 업체에 이 사륙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처음이군요. 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지표인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57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꺾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됐던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난 걸로 보여요. 관세 영향이요? 네, 대미 수출 중에서 특히 철강이 한 마이너스 9.6%, 자동차가 마이너스 5.6% 이렇게 감소폭이 좀 컸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아서요. 20.6%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줬습니다. 매일 이렇게 시장의 맥을 짚는 핵심 경제 소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소식인데요. 드디어 애플페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티머니가 애플페이 연동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그동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해결이 된 모양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금 또 NFC 단말기 교체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연동이 딱 되면 국내 간편결제 시장, 또 핀테크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판도 변화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소식입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었다고요.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게 4년 만에 최고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AI 살처분 규모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대한산란계협회 같은 곳에서 혹시 가격 담합을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네요. 자, 투자 시장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코인 시장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요. 지난 13일 기준으로 국내 코인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5분의 1 수준이었다면서요. 네, 확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커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금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코인 자금이 코스피로 이동하는군요. 9번째 소식입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가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본입차를 오는 20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타이어 보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스틸코드. 국내외 사모펀드랑 전략적 투자자 이렇게 5곳이 최종 인수 후보 슐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하고요. 매각가는 한 1조 5천억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성 입장에서는 이걸로 재무구조 개선하고 또 신사업 투자 자금 확보하려는 목적이겠죠. 1조 5천억, 규모가 크네요. 자,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전 국민 대상인데 소득 수준별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총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 카드 포인트 아니면 지역 화폐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이걸로 내수 부양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 그리고 코스피 3천선 돌파 여부, 또 중동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 국내 증시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HS 효성 본입찰 결과나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같은 개별 이슈들도 눈여겨볼 포인트고요. 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죠.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